자, 오늘 저희 땅짓고가 대한민국에서 1세대 그러면서 또 이제 최고의 또 디벨로퍼 신 우리 또 김원식 DSD 사무 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.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, 회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선은 그러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이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년 연속으로 이제 오른 걸로 돼 있고 네. 특히 이제 작년에가 이제 뭐 많이 많이 올랐죠.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좀 회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. 단순한 일이에요. 부족해서 오르는 거죠. 집이 부족하다. 집이 부족하다. 예. 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집이 많으면 공급이 많이 되면 왜 가격이 오르겠어요? 안 오릅니다. 그리고 저는 그 현 정부가 집을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예요. 집이 어떻게 거주의 개념입니까? 지금 집 한 채 적게 잡아도 10억인데 우리 근로자들이 한 달에 3,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.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어떻게 거주의 개념이에요?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. 저는 집은 안락한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유일무이한 첫 번째 재산이다.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을 좀 뛰어넘어야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전 좋겠어요. 그래야 이게 해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선 다시 돌아가서 집을 좀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이 대폭 줄었죠. 서울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60% 작년에 그동안 계속 공급되던 한 5만 세대 이상 공급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한 60% 미만 공급이 됐을 거예요. 네. 이런 영향이 있고 또 옛날에는 4인 가구, 5인 가구가 주였는데 이게 줄어서 이제 3인, 2인. 네. 근데 독거 세대가 많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집을 단순하게 가구 수로 나누어 가지고 뭐 주택 공급률이 100%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안 맞다. 궁극적으로 저는 서울에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거는 뭐 정책 차원에서도 좋은 위치 서울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하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죠. 그런데 알다시피 서울 시내 요지의 좋은 땅들은 다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현 정부의 열의와 정성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. 근데 능력이 닿지 않는 분들이 열정과 애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예.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가진 분들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재건축, 재개발 이런 토지와 이런 재원을 가진 분들하고 커다란 사회적 타협을 해야 그래야 시내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압구정동이 장미, 한양, 현대를 합하면 약 한 23만 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용적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봤더니 한 198% 현재까지. 그러면 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이 한 45만 평 정도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세대수로는 한 1,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전 확인을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정이죠. 그래서 300% 원하는 대로 지금 250%도 뭐 전 정부에서는 좌고면을 하는 것 같은데 300% 줘라. 300%. 그럼 23만 평 300% 69만 평. 그러면 이분들이 대충 한 15,000세대의 자기 소유분을 확보하겠죠.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45만 평보다 한 23만 평 정도 더 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되겠죠. 큰 길가에는 일부 상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상가 위에 주상복합 형태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그 임대를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,000세대에서 12,000세대 정도 나옵니다.
15평짜리 전용으로 잘 지을 수 있습니다. 임대주택 잘 지을 수 있어요.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훌륭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부는 돈 없이 압구정동의 임대주택을 한 10,000세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.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. 예견을 하는 거예요. 많이 공급되면 내가 이 혼집 가지고 있어서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? 빨리 팔자. 그런 부분을 왜 이 정부는 그런 현상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까? 지금 이 제도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. 그러면 전 적극적으로 특례구역을 지정해서 특별법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좀 밀어붙여서 땅값 없이 건축비는 들어오는 임대료 플러스 국민주택 기금 그러면 정부의 재정도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가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초석을 정말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놔줬으면 좋겠어요. 이 초석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회장님 지금의 아파트의 어떤 그 주택의 좀 흐름 뭐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아마 이렇게 좀 지금 가고 있고 미래에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좀. 글쎄 뭐 저는 9세대죠. 저는 9세대인데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선 살기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인공지능, AI 기능을 탑재하거나 해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구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변화이고 친환경 소재가 아마 앞으로 좀 더 비싸더라도 각광받을 것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다 통해서 이 조경 부분, 숲속에 둘러싸인 이런 부분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. 다 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경 부분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.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진화는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적인 소재, 그다음에 인공기능의 탑재, 구조적 또는 소재적으로 변함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단지 전체를 자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자연회귀적인 단지로 갈 것이다. 좀 더 진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들도 이제 각자의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3호는 사실 지금 그런 개별 브랜드는 지금 이제 안 갖고 계시잖아요.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좀? 제 소신이 디벨로퍼로서 나한테 지불한 대가보다 더 나은 대가를 돌려주는 것. 그게 제 첫 번째 소명이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현대나 삼성, 대구가 지은 아파트 똑같이 100원을 드렸는데 사회적 가치가 과연 그러면 100원을 인정을 똑같이 받느냐. 그쪽 아파트는 150원 받는데 난 110원을 받아요. 사회적으로 평가가. 그러니까 나머지 50원이 뭐냐. 브랜드 가치거든요.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일군 메이커들의 이름을 차용한 그분들한테 시공을 맡겨서 삼성 아파트, 현대 아파트, 대우 아파트로 명명을 했어요. 그게 저는 지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군소 메이커가 지은 아파트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똑같이 들어가요. 그런데 똑같이 지어놓으면 같은 지역에서 일군 아파트들이 훨씬 가격이 더 나갑니다. 그러면 누가 과연 손해가 났을까요? 군소 메이커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익이 적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스스로 갈등이 많았어요. 내가 내부랜드의 아파트를 지으면 나는 이익이 더 많아요. 지금 100원을 가지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50원씩 나눠 먹지만 내가 단독으로 지으면 100원이 다 내 거 되잖아요. 그런데 나한테 오는 100원보다는 고객한테 가는 200원이 더 중요했어요.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리 DSD 브랜드가 디벨로퍼로서는 상당히 알려져서 DSD가 기획을 하고 디벨롭을 한다는 단지가 있으면 청약률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.
근데 그 신규로 지금 준비 중이신 사업 화성에 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. 네, 예. 서로 탑을 다투는 두 건설 회사가 예. 한 2,000여 대씩 서로 좌우에 마주보고 있습니다. 한 단지 안에서 그 1브록, 2브록을 나눠서 두 회사가 시공을 하는데 품질로서 경쟁, 선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.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두 회사의 선의 경쟁을 촉발하자 해서 이름을 프라이드 시티, 양사의 프라이드를 걸고 정말로 그런 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상당히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지금. 여기가 그러면은 좀 특징이 적용이 좀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그 지역은 본래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 양반들이 창녕 조씨들이 이제 모여서 살던 그 안골이라는 상당히 그 아주 아늑한 동네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한 5, 600년 된 노고수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존했습니다. 보존해가지고 단지에다가도 배치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갖다 한 대 심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 수십 그루를 보존했습니다. 그래서 큰 노고수 하나는 그게 지방문화재인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뒀어요. 그 대신 제가 아파트를 좀 몇 개 많이 좀 손해를 봤죠. 봤지만 제자리에 뒀어요. 그게 500년이 넘었더라고요. 멋있게 그 주변을 잘 다듬어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제가 상당히 그 구미가 당기고 흥미진진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꼭 감독이 뭐 무슨 작품을 만들던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.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이런 과정이 그 뭐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다거나 이런 과정하고 비슷합니다. 처음부터 이 도면을 탁 펼치면 설레요. 야, 여긴 뭘 해야지, 여긴 뭐 해야지, 여긴 해야지. 자꾸 현장을 가보게 되고. 뭐 현장에 특별한 거 없어요. 근데 지금 계속 현장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이런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스스로가요, 제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선물 포장을 까기 직전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예. 그 선생님 이제 그래도 꼭 내가 요거는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. 좀 남아 있는 사업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영동대로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, 제가. 봉은사에서부터 예? 예. 이쪽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그 대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지하를 제가 좀 한 20년 전에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한참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너무 뭐 그 지하철이 남마와 같이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하고 결국은 그게 지금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.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고 싶었고 청평에 그 이제 은퇴 리타이어된 분들이 가서 예, 예. 밭도 가꾸고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지금 거기 한 100여만 평을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놓고 그래서 지금도 구상 중인데 조만간 어떤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영화 감독이 정말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런 심정. 그러면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얻거나 막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. 그런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, 제가. 그 외에 뭐 특별하게 그 이해관계에 걸린 일은 크게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뭐 대규모 뭐를 지어서 뭐 수익을 크게 낸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거의 없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봤으면. 근데 그게 미래에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소박한 작품으로 인정이 됐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